시작하는 거지 이제. 근데 잘 나오나 모르겠네 이거.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잘 보이나 이거? 화면도 깨끗한.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 이거 참 한번 올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올릴 건데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 고프로로 수영한 거 찍어서 올리려고 그 전에 한번 이거 올리고 또 올려보려고 이제. 오늘은 이제 내가 발표할 거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발표할 건데 그 책이 다 이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다르다는 책. 이게 금융위기 때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늘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금융 역사를 보면은 몇 년인가 역사를 보면은 이번엔 다르다고 했지만 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말하는 게 이번엔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진짜 다른 것 같아 이게. 그러다가 문득 이제 떠오르는 게 이 책에 읽었던 기억이 늘 이번엔 다르다 그랬는데 진짜 이번에도 다른 게 맞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갖고 왔고 이거는 그때 이제 반도체주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디램을 만드는 마이크론 그리고 글로벌 넘버 원인 그 어프라인 머티리얼즈 그리고 TEL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랩 리서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세 개가 반도체 전 세계 1, 2, 3, 4 등 안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이고 마이크론은 이제 글로벌 3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이제 3등으로 가고 있는 마이크론인데 이거 왜 들고 왔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모든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이 어프라인 머터리얼즈나 램 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이 독점하던 외산 장비를 국산한 게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옛날 우리 한 십몇 년 전에 보면은 삼성전자 투자했던 분들은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 시장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 미국에 있는 원조들의 주가를 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나 이거는 전부 다 이 회사들의 아류급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주가가 날아가면은 우리나라 거도 날아갈 거고 이 글로벌 본사 회사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면 우리나라 회사도 이 외산 장비를 국산화한 거에 불과한 거니까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안 가는지를 봤더니 글로벌 1등, 2등, 3등이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프라인 머터리얼 글로벌 1위가 주가가 못 가는데 우리나라 장비 업체가 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램 회사인 마이크론은 그래도 거의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걸 갖고 내가 뭘 또 봤냐면은 이 디램을 만드는 업체하고 이 장비를 만드는 업체의 사이클을 봤어요 한번. 사이클을 봤더니 이게 마이크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가의 변동표를 보면은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디램을 만드는 회사가 장비를 만드는 회사보다 훨씬 진폭이 커 이게. 그러니까 돈을 벌 때는 훨씬 더 많이 벌었다가 돈을 못 벌 때 훨씬 더 못 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훨씬 많이 벌었다가 이제 돈을 못 벌기 시작하니까 훨씬 손해를 보다가 또 돈을 잘 벌고 훨씬 더 많이 벌었다가 돈을 못 벌고 훨씬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장비 업체들이 실적 꺾여. 그러고 나면은 이제 디램 업체가 꺾이고 장비 업체가 턴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디램 업체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쭉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비 업체가 먼저 꺾이고 나면은 그 디램 업체가 쫙 빠져버리더라고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더니 장비를 이제 발주하는 거는 이제 그 장비 업체들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은 회사는 막 장비 발주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장비 발주 막 하니까 장비 발주를 먼저 많이 하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걸 받은 이제 그 디램 업체가 주가가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장비 업체가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디램 업체가 장비 업체 발주를 하지 않으니까 장비 업체가 먼저 주가가 꺾이고 그 다음에 디램 업체가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은 지금 앞서 봤던 것처럼 이건 길게 5년치를 본 건데 5년치잖아 이게. 아까 2년치를 보니까 이미 글로벌 장비 업체들은 주가 다 꺾였잖아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 꺾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올해 2018년 1월달부터 장비 업체는 이미 꺾여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게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버텨주는데 역사적인 과거를 본다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꺾일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상장사의 단기 순이익에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인가가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의 실적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 장비 업체 꺾인 걸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만간 꺾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논리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디램 매출과 와이어 연간 정감률을 이제 비교한 건데 이 반도체 같은 이 회사들은 매출이 꺾이면은 주가는 폭락을 해버려요. 이게. 근데 매출이 턴을 하면은 폭등을 해버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비 업체하고 이제 디램 만드는 업체는 이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20년 동안에 봤어요. 이게 2018년이고 98년이고 그때 디램이 YOY로 꺾이고 나면은 매출이 쫙 빠져버려. 꺾이고 나면은 매출이 쭉 빠져버리고 꺾이고 나면은 쭉 빠지고 꺾이고 나면 쭉 빠지고 꺾이고 나면 쭉 빠지고. 그런데 2014년부터는 꺾이고 난 다음에 한 1년 더 가다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언제냐면 지금 여기거든. YOY로 꺾였는데 지금 1년째 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거 20년의 역사를 보면은 꺾일 거라는 거예요. 꺾인다면은 어마어마무시하게 꺾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발주 디램을 만드는 장비 회사들의 꺾이는 거와 YOY로 꺾이는 거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IT주가 하반기에 꺾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여버리면은 거래소는 박살이 날 거고 코스닥은 더더욱 박살이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이번 달 들어서 쭉 자, 여기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당구인의 최대 호황이었던 데가 3조 호황이거든. 이게 3조라는 게 환율이 낮고 금리가 낮고 유가가 낮은 그때는 호황인데 지금 상황은 3조의 정반대인 3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환율이 신저가가 아니라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다음은 이제 유가가 55불 하던 게 지금 70불을 넘어가고 있어요. 75불을. 그리고 이제 금리만 문제인데 금리를 지금 안 올린다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은 미국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안 움직여도 환손질이 나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팔아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 요인이 많은데 더더욱 안 좋은 거는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은 미국 환손실과 금리를 생각하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3조가 아니라 3고의 위기 속에서 반도체까지 꺾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정말 이제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가이드 우리들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현금 비중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서 나도 이번에는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먼저 운을 띄우고
지금 왜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딴 데서 한번 내가 발표했던 건데 10년 전하고 10년 후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10년 전에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고 작년에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면은 페트로 차이나라고 석유회사, 엑슨 모바일 석유회사, 중국 모바일이고 보면은 이제 셰일 석유도 이제 석유회사, 시노펙도 석유회사, 석유회사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다 데이터를 왕창 먹는 회사들이 시가총액 상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07년도에는 에너지 자원 중심이었다면은 지금 시대는 IT 플랫폼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데이터가 무지 많이 필요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데이터는 이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데이터를 이제 20년 전에는 체스를 AI가 이겼는데 2012년에는 퀴즈 대회에서 인간이 이기고 2016년에는 알파고가 이겨버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점점점 가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가면 주식도 이길 것 같아 이제. 워렌 버핏을 이기는 딥러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많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추정했던 것보다 지금은 더 많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생길 것 같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제 무지 커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한 페이스북에도 올렸던 건데 이거 11이 아니라 91이라고 하더라고요. 91 스퀘어 피트만큼 상암동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 센터가 나사라든지 두폰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보다 뭐 몇백 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드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와이어로 꽂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디램 가격이 좋은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제일 큰 거고 여기 이거가 더 큰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나 이런 데는 지금 1080만 스퀘어 피트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건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도 그다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지금 하면서 데이터 센터 무지 짓고 있는데 이 탑7에 대한 클라우드 업체들이 2017년에 부동산 투자를 무려 25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컴퓨터 1등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미국 이쪽에다가 지금 물류 창고라든지 엄청난 땅을 이제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때려 짓고 있다. 그럼 이 많은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CPU보다 더 많은 필요한 AI 가속기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거 보면 GPU가 들어가고 FPGA, ASIC, 유로보틱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용 칩이 들어가는데 이 칩에는 디램이 왕창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이 빠질 수가 없는 게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 이 데이터 센터에는 전부 다 이런 그 GPU 같은 칩이 들어가듯이 칩에는 디램이 왕창 들어가다 보니 디램 가격이 빠질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하여 이게 보면 아마존에 있는 그 칩이더라고요. 칩 들어가는 게.
그 데이터 보면 이 D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예전보다. 그리고 이게 알파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알파고라고 그래서 무슨 고등학교냐 그러는데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그 장비가 들어가고 이 알파고에 비면 TPU라는 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여기는 어마어마한 D램이 들어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지금 그 데이터가 그 뭐 지금 제타바이트라고 그러는데 제타바이트는 10의 21승이고 그 브론토 바이트는 10의 27승인데 이게 100경 기가바이트라고 하더라고 이게 전 세계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데이터가 석유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 석유만큼 중요한 시대에 필요한 게 D램이어서 D램 가격은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도 다를까? 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중국 반도체인데 이것도 공부해 보니까 중국에서 반도체 만든다면 전부 다 겁먹고 있잖아 다들. 근데 실제 보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하겠다는 회사가 딱 3개 회사가 있는데 이제 D램 만들겠다는 회사가 2군데, 랜드 만들겠다는 회사가 1군데인데 기술 파트너들이 형편이 없는 거야 다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면 전부 다 투자 주체가 다 중국 지방 공산당 정부들이어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쫓아오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중국은 겁먹을 거 없다. 이게 아까 내가 보여줬던 장면인데 이게 꺾이고 있어서 이번엔 다르다고 해서 이게 쭉쭉쭉쭉쭉 더 갈 거라고 그러는데 과연 더 갈 수 있을까는 나는 매우 이제 의문이긴 해요. 하지만 올 하반기에도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먹고 나오자면서 지금 버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된 포인트 아니고 이제 LCD 쪽인데 LCD는 우리 폭망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BOE가 10.5 라인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세대 라인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5세대를 중국에서 많이 떼어지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많이 힘든 상태이고 그리고 OLED로 한번 LGD가 한번 뭐 반전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캐파만 하더라도 지금 애플이 필요한 캐파보다 훨씬 더 많은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LGD는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LGD는 그냥 소스 사든지 아니면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탑픽으로는 뭐 삼성전자도 좋아 보인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하이닉스가 퍼가 지금 뭐 5점대 4점대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좀 하이닉스 예상퍼가 4점대 5점대인데 이것도 안 가면은 이거 더 싼 장비 업체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애매해 이거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는 랜드 때문에 아닌 것 같고 하이닉스가 좋긴 한데 하이닉스는 D램은 좋은데 이게 얼마나 더 갈까 이게 좀 이제 의문이어서 당장 2분기 시작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투자자들은 내년을 보니까 내년에도 좋냐 내후년도 좋냐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이제 저퍼긴 한데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에는 저퍼에 파는 게 맞거든요. 그 저퍼에 파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그 떨거진 장비 업체를 빼면은 우리나라의 그 시총한 70%는 이런 업체들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부를 다 지금 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뒤에는 얘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하고 하여튼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하이닉스는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
그 끝단이 지금 다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지금 시점이다. 뭐 추천 종목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업황이 지금 이런 상태이긴 한데 앞서 말씀해 드렸던 그 세부 MEC 같은 경우도 이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내년을 자꾸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뭐 따블 먹겠다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업체들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비 업체들 투자하는 것도 이제 매우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국 업체들은 좀 찾아보니까 양산해 갖고 제품으로 출시하기까지는 한 3, 4년 이상은 더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중국 반도체 회사에다가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겠다는 회사들의 그 희망사항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에게 소재를 납품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좀 올랐던 그 회사들의 주가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 저점 찾기 하다가는 폭망할 수 있으니 그건 조심해야겠다.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산업 분석을 내가 해봤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반도체가 그래서 예전에는 경쟁업체가 굉장히 많았던 환경에서 이제는 새 업체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전 사이클이 있을 때는 다시 뭐 성장성이 꺾여가지고 내릴 때 다들 이제 좀 가격이 한 명이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수요 자체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좀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고 좀 늘어나는 환경에서 예전이랑 다르게 가격이 좀 꺾이거나 할 일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이번이 좀 약간 다를 것 같긴 한데 다만 그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왜냐면 중국이 지금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삼성이 잘하는 게 치킨 게임이라서 언젠가는 또 신규 경쟁자 못 들어오게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어서 몇 년은 좀 좋다고 보면은 하이닉스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환율이 좋으면은 우선적으로 외국인은 시장에서 팔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이익단은 좋아질 거잖아요. 아무래도 수출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쪽 관련 회사 한번 찾아가 보면은 올해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삼성이 전부 다 이제 동일하고 내년 상반기 좋다는 것까지 이거 전부 다 인정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투자하는 게 좀 난처한 입장이다. 그냥 편한 투자는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내년 환경부터 안 좋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수요가 꺾일 거다 또는 가격이 꺾일 거다 아니면 뭐 둘 다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관점에서 내년 하반기가 뭐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지 그 부분은 일단 이제 데이터 센터 이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짓는 시점이 내년이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게 꾸준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피크가 내년이니까 내년에 이제 반도체가 다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디램 가격이 매우 좋은 건데 그 데이터 센터가 속속속 완공이 되고 다 잠에 들어가 나면은 이제 더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전체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물량이 상당 비중인가 보네요. 그러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잘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하는 거는 어떤 그 데이터 센터에서 그 소위 말하는 클라우딩 서버가 처리하는 어떤 퍼포먼스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걔가 빠른 처리를 위해서 연산할 때 이제 끌어올려서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램은 어쨌든 데이터를 끌어올려서 CPU 옆에서 그거를 보조해주는 장치니까 얘는 어쨌든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일정 수준 이제 서버가
풀리고 데이터 처리하는 트래픽이 이제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램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랜드는 뭐냐면 저장 장치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거를 빨리 이제 찾아내서 이렇게 쏴주거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은 CPU나 메모리가 할 수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활성화되면서 데이터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쌓일 거란 말이죠. 그 쌓이는 데이터는 랜드가 담당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흘러다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이 100이라고 하면 CPU나 메모리는 이제 어느 수준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발생은 하지 않겠지만 이게 서비스가 이제 계속 되는 상황에서는 저장해야 될 데이터는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랜드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랜드에 대한 수요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랜드 쪽에서 계속 차이를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디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형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어느 일정 수준 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론이나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을 랜드를 놓고 보면은 또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판단하기에는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 회사들이 뭐 시스템 반도체는 나중에 이제 뭐 ITO가 가고 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또 거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일단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랜드를 거의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뭐 도시바에도 일단 하이닉스는 어쨌든 거기에 이제 지금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내년 하반기 이후를 예측하는 건데 글쎄요. 제가 좀 알고 있는 것 좀 보면 그 데이터 센터는 랜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랜드 같은 건 SSD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 열면은 바로 켜지는 건데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D램에다가 올려서 그걸 OS로 해서 데이터를 끌어올 때 하드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돌아가면서 회전을 하면서 이게 되는 건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그 하드 디스크 1테라하고 랜드 뭐 1기가? 하여튼 뭐 비교하기가 어렵겠지만 하여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D램 폭발 현상이 일어난 거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가의 하드 디스크를 무지하게 때려 박은 다음에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D램을 왕창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랜드를 집어넣으면은 데이터 센터가 가격이 맞춰지지 않는데 그래서 랜드는 지금 벌써 꺾이는 게 나오는 게 랜드는 뭐 그 데이터 센터 같은 서버빌 쪽에서 수요가 많지 않고 D램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저가형을 갖다 쓰고 하드디스크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계속 그냥 갈아주는 거예요. 네, 백업 그러니까 마스터 백업 구조를 해놓고 데이터를 DR로 해서 이용을 시켜가지고 고장나면 계속 갈아주는 거고 그거를 이제 D램에다 그 잔뜩 왕창 올려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랜드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는 그런 수요는 아마 왜냐면 그 돈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그래서 랜드 쪽을 생각하는 건 조금 아마 좀 다른 잘못된 생각이에요. D램 랜드 쪽은 수요가 떨어지는 게 맞다. 그렇죠.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이제 계속 가격 단가를 낮추면서 SSD 같은 거 이제 수요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지금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보이는 거는 D램 쪽이지 랜드 쪽은 그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램도 다 시각 장비가 다 들어가. 반도체. 다 들어가죠. 들어가죠. 랜드가 그렇지만 층 쌓고 들어가니까 층 쌓는 건 랜드죠. 그러니까 랜드가 훨씬 더 시각이 더 많이 들어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투자할 때는 한두 분기만 이제 우리가 분석하면 됐거든요. 다음 분기 좋고 그 다음 분기 좋으면 주가는 가니까
근데 지금 전부 다 박봉제 돼가지고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좋아도 안 가고 이제 내년을 자꾸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여러 업체를 땡겨보니까 내년도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내년 말을 보고 그 다음을 자꾸 보니까 이게 추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참 이러니 술을 안 마실 수가 없고 이거. 이거 우리 시산제 다시 한번 더 해야겠. 시산제 아니다. 산신제를 한번 더 용궁제를 한번 더 해야겠어 이거. 근데 어차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제 반도체 주들은 이제 2분기 시작은 좋을 것 같거든 이게. 왜냐면은 지금 랜드가 있던 거를 뜯어고쳐 갖고 디램을 할 정도로 디램 쪽이 좋으니까. 그래서 2분기 시작도 좋아 보이고 지금 7월 달에 2분기 시작을 이제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고 이게 힘들더라도. 그리고 하여튼 이거 그냥 한잔 하자고. 이제 끄고 이제 술이나 먹자고 이제.